동서양 문명의 교차점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다리가 되어온 소아시아 대륙의 터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역사를 지닌 이집트. 동양의학 기행, 이 시간에는 근대의학의 시발점이라 일컬어지는 수십 세기에 걸친 문명의 유산 이슬람 의학을 찾아왔다. 그중에서도 이슬람 의학의 기본이 되어왔던 식물 치료의 현장, 전통적인 약초를 이용하는 이들의 자연치료법, 이들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치병들의 수수께끼를 그 오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들로 해결을 시도해왔다. 이슬람 의학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기원전 16세기경의 고대 이집트. 이들 문명의 유산인 파피루스에는 800개 이상의 처방과 700종류 이상의 약물과 약초가 기재돼 있다. 또한 현재의 터키와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점토판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행해졌던 생약에 대한 기록과 외과 수술의 증거가 남아있다. İnsanoğlu hastalıkları tedavi etmeye başladığı ilk çağlardan beri kullanmış olduğu materyallerden bir tanesi de şifalı bitkilerdi. Bitkilere ait ilk kayıtları eski Mısır uygarlığında, piramitlerde, yine aynı çağlarda M.Ö. 3000-4000 yıllarından başlamak üzere Hindistan'da ve Çin'de rastlayabiliyoruz.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을 잇는 유럽의 비잔틴 제국과 고대 오리엔트의 전통을 잇는 아랍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틈새에서 탄생한 이슬람 세계. 이들의 의학은 중세의 암흑기에 있던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하며 근대 의학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Daha sonra şifalı bitkilerle tedavi Yunan uygarlığına geçmiştir. Yunan uygarlığından sonra Anadolu'da Selçuklular, daha sonra Osmanlılar şifalı bitkilerle tedavi geleneğini sürdürdü. 오스만 터키 제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계는 당시의 유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학을 비롯한 철학과 과학의 화려한 성장을 이룬다. 당시의 의학인 약초학은 오늘날의 약제학과 임상병리학의 전신이다. Şifalı bitkilerle tedavi geleneğinde Avrupa ve Anadolu medeniyetlerinin başvurduğu kitaplardan bir tanesi İbn Sina'nın yazmış olduğu bitkilerle tedavi kitabıydı. Ta günümüze kadar İbn Sina'nın yazmış olduğu kitap hala süregelmektedir. Bu arada diğer bir kol olarak Çin ve Hindistan'da çeşitli yazarlar şifalı bitkileri kaleme almışlardır. 이슬람 의학을 집대성한 철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이브니 시나. 그는 당시에 고도로 발달했던 이슬람 의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의 저서 의학 전범은 그 시대의 의학 지식을 대표하는 저술로서 17세기 중반까지 유럽 각 의학교의 교과서로 이용되었다. 그는 암의 전이에 대해서 관찰했으며 백혈액의 전염성을 지적했고 수은 연고를 피부병에 이용했다. 또한 심리요법과 뇌막염을 연구했으며 알코올을 소독제로 추천한 최초의 의사였다. ابن سينا أبو الطب البشري وعالم من علماء الطب العرب القديم. وهذا ابن البيطار عالم النباتات الطبيعية في الفترة القديمة. وهذا من علماء العرب أيضا ابن النفيس مكتشف الدورة الدموية الصغرى للإنسان. 이슬람의 외과 의사들은 아편을 마취제로 사용했으며 외과적인 많은 수술을 시도했다. 당시 중동 지방에 유행했던 눈병과 시력에 관한 이들의 저서는 오늘날 광학의 발전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부학에 있어서는 시체 해부를 엄격히 금했던 당시 이슬람법의 영향으로 그리 큰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니
약초학은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던 이슬람 세계의 의학적 대안이 아니었을까. 동양과 서양, 중세와 근대, 과거와 현재가 교묘히 뒤섞인 이슬람 세계. 의학적 유산의 대부분은 근대 의학에 넘겨지고 일부만이 독특한 전통 의학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약초를 이용한 질병 치료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약초에 대한 상식이 풍부했던 이슬람 문화. 현대의 이슬람인들에게도 약초의 이용은 일반화되어 있다. 시내 곳곳에 기본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러한 약재상은 약초가 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만 찾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음식과 약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약이나 음식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에 따른 약효의 차이일 것이다. 이들은 약초를 질병 치료를 위한 약재로서뿐만 아니라 자연 조미료와 향신료의 형태로 일상적인 식생활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감초, 박하잎, 계피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약초들을 비롯해서 이름조차 생소한 여러 가지 약초 향신료들을 볼 수가 있다. 터키의 중산층 가정인 아자르십의 저녁 식탁을 찾아가 보았다. 음식 문화가 발달한 이곳 터키에서는 일반 가정의 식탁에도 여러 가지 약용식물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무의식 중에 익숙해진 식습관 자체가 음식의 약재화가 아닐 수 없다. This is mint. And this is red pepper. Isot. And this is somak. And this is another red pepper. And this is kekik. And we use this for the health of our teeth. And we use this for stomach, and if you drink it with lemon, it's also so good for your stomach. And we use it for also stomach aches. 이렇듯 이들의 향신료를 이용한 식습관은 요리의 맛과 향을 돋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각종 질병의 예방책이 되어 왔다. As you can see, we use all the spices for the meals and to give taste and for the health. Ben de çiğnendikten sonra nasıl olduğunu göstereyim mi yemekleri? 터키 남부의 해안 도시 마르마리스. 이곳에서 관광용품점을 경영하는 얄친 카야 씨는 오랜 기간을 심장 질환으로 고생해왔다. 그는 직접 키운 꽈리와 아보카도 나무의 열매로 2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종종 재발하던 심장마비를 극복했다. 서양에서는 샐러드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멕시코 원산의 아보카도가 이곳 터키에서 카야 씨에 의해 약용식물로 데뷔한 것이다. Avokadosun meyvesi, yaprağı, çekirdeği, her şeyi insanlar için çok faydalıdır. Önce ben meyvasından yani yenen kısmından bahsedeyim. Bunun meyvesi kalp ve damar hastalıkları, şeker hastalarına çok faydalıdır ve cildi yiyen insanların hem zinde olur hem de ciltleri düzgün olur. 아보카도 나무의 열매를 따서 종이에 싼 후 보름 정도 보관하면 이렇게 살이 물러진다. 그 후 씨를 발라내고 열매의 살만을 으깨어 꿀이나 마늘에 섞어 복용하는 것이다.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A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아보카도. 가야 씨는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웃 윌리 씨에게도 아보카도를 이용한 치료법을 소개했다. Şimdi benim böbreğimde taş vardı. Bir gün arkadaşımın yanına gittim. Sancıdan kıvranıyordum. O kendilerinin bahçesinde avokado yaprağına olduğunu ve bu taşa karşı, böbrek taşına karşı iyi geldiğini söyledi. Ve ben aşağı yukarı 5 tane böbreğimde taş vardı. Şöyle şu büyüklükte aşağı yukarı leblebi kadar falan. Ve idrarımda mütemadiyen pembe pembe kan şeklinde geliyordu.
bu avokado yaprağını çay yapıp içtikten sonra ve düşürdüm. Ve şu anda burada da gösterdiğim gibi şu şekilde kıvırıyorum. Böyle kıvırarak kullanma şekli. Bu şekilde koyuyoruz. Üzerine kaynamış suyu koyuyoruz bu şekilde. 5 dakika bu sıcak suyun içerisinde kalıyor. Kaldıktan sonra bunu şekersiz bir şekilde veya bir tane şeker koyma şartıyla içebiliyoruz. 아보카도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일 7가지가 넘는 조제약들을 복용해야 했던 카야 씨. 그러나 의사도 식물학자도 아닌 평범했던 그가 독학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비단 전문가만의 분야가 아닌 이슬람 세계. 카야 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곳에서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약초에 관련된 서적을 찾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책들이 출판돼 있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일반인들과도 익숙해진 이슬람 세계의 약초 치료법. 그 실체를 찾아가 보자. 전 국민의 98%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터키. 한때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해 동유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며 문화의 근간을 세웠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탄불의 카파르차르 쉬쉬. 4천여 개의 상점과 67개의 골목길, 출입 구만도 20여 개에 달하는 일명 덮여있는 시장이다. 전문 품목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카파르차르 쉬쉬의 한 부분에 이집트 시장이라는 의미의 무스르 차르 쉬쉬가 속해 있다. 오스만 터키 제국 시절 이곳에서 교역되던 대부분의 상품들이 당시의 식민지였던 이집트산이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많은 약재상들이 밀집해 있는 무스르 차르 쉬쉬. 온갖 종류의 약초와 향신료들이 터키 전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모여 민간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현재는 관광 명소로 더욱 알려져 있지만 이곳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종류의 약초들을 보면 과거에 풍요롭고 활발했던 약초상들의 활약을 그려볼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 서양의학이 도래하면서 약초를 이용한 전통의학과 많은 민간요법들이 제도권 의학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이곳은 아직도 약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러한 약재상들이 약을 처방하고 조제도 하였다. 그러나 1985년 건강청에서 내린 약재상의 처방 및 약의 조제 금지 조치로 약사로서의 이들의 역할은 막을 내렸다. 과학적 근거나 자격증 없이 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약재상들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킨 이 조치는 한편으로 민간요법이나 일반인들의 약초 이용 역시 줄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몇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약초의 효능이 사라질 리는 없다. 치료 효과는 정확하지만 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화학요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약초는 여전히 이곳 이슬람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슬람 문화권인 이집트. 아랍의 4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카이로의 아타바 약재시장을 찾았다. 이 시장에 밀집해 있는 20여 개의 약재상들은 각기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민간 약재상들이 환자에게 약초를 이용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군데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 약재상은 180년 전부터 약재상의 가업을 이어왔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수천 종의 약재를 보유하고 있는 이 가게의 전문 분야는 부인병과 신장약의 조제이다. 시행착오를 통한 실제 경험이 임상실험 자체가 되어왔던 약초 조제법.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전통의 조제법들은 수세기에 걸쳐 대를 이어 전해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아카데미 약재상의 전문 분야 중 하나인 신장약의 조제 과정을 살펴보자. 그 재료를 보면 한방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약초들이 눈에 많이 뜨인다. 그러나 약학사전에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생소한 이름의 식물도 있고 도깨비 부채, 샐러리씨 등 한방에서는 약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식물도 보인다. 파슬리씨나 당근씨는 소화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재이다. 주로 말린 약재를 섞은 후 갈아서 분말로 만드는 이들의 조제법. 이 분말 자체를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꿀에 타서 또는 차를 끓이듯이 달여 마신다. 3 times, morning, afternoon, and night. 3 weeks for that, okay? That's for Kela. 또한 원료가 약초인 만큼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증상과 지불되는 가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재를 첨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피라이프 믹스라고 불리우는 이 강장용 보약의 경우 보통 10가지 정도의 약초를 섞어서 조제하는데 간혹은 40가지 이상을 혼합하기도 한다. 설사제로 주로 이용되는 톡은 한방에서는 호초라 불리우는 흰 호추, 호공령이라 불리우는 간과 신장에 좋은 민들레,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생강과 계피, 또한 무씨 라복자, 양파씨를 일컫는 총실, 육두구, 중국산 인삼 등 이외에도 더 많은 약재를 섞을 수 있다. We put mixing of plants in honey. Understand, Kuzi? For eating, 2 times, morning and night. After this, 이 지역의 특산물로서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카르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악마의 발톱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고혈압의 예방 또는 치료제로서 이 꽃잎을 갈아서 차를 만들어 마신다. 이집트 카이로의 하라지 약재상. 이곳의 전문 분야는 당뇨병과 위장장애, 피부병 치료제이다. 이곳 하라지 약재상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처방사와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조제사가 나뉘어져 있다. 환자들은 하라지 씨가 진단하는 처방실에서 증상을 말하고 처방전을 받는다. 그 처방전을 약재 판매소에 전해주면 이곳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한다. 약초에는 특정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성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성분들이 다른 약재와 혼합되면서 다양한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요즘 하라지 약재상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약재를 연구 중이다. 가게마다 새로운 약재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건 역시 이곳의 특징. 하라지 약재상에서 기존에 개발한 약재 중 하나는 건선 치료제이다. 건선은 고위도 지방에서 쉽게 발병하는 피부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هو نبات الأطمنطة وهذا النبات اكتشفه والدي الشيخ عبد الرحمن حراز في علاج البهاق والبرص ومرض الصدفية. هذا هو البهاق الفيتيليجو وهو مصور أيضا في هذا البهاق وهذا أيضا مرض البهاق بقع بيضاء قبيحة المنظر يصاب بها الإنسان. هذا المرض وأيضا يعالج هذا النبات مرض الصدفية. 1885년 아흐메드 씨의 조부로부터 시작된 하라지 약재상. 이후 식물 치료의 대부로 통하는 부친 무함마드 압두루 하라지를 거쳐 현재는 그의 2 아들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다.
나머지 두 아들 역시 카이로에서 자신들의 약재상을 경영하고 있다. فهذا الكتاب ينسب الفصيلة والعائلة لكل نبات بالحروف الأبجدية نعم. لكل النباتات. هذا 도제식으로 자손과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온 하라지 약재상. 역사를 이어가는 이집트 약재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아프리카 북동부 건조한 사막만이 펼쳐진 이집트. 그러나 자연은 이 땅에도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놨다. 일종의 커다란 오아시스인 유스프 호수를 끼고 있는 이집트 남동부의 도시 파이움. 약재상에서 판매되는 이집트산의 약초들은 각 지역에서 야생 채집되거나 이러한 오아시스 주변 지역 또는 나일강 유역에서 재배된다. 약재상이 농가에 씨를 주어 약초를 재배시킨 후 구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집트의 야생초는 2121가지. 이외에도 재배가 가능한 수백 종의 약초들이 과거부터 이들 선조들 스스로가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어 그 효능을 입증해왔다. 수확이 끝난 약초는 이러한 상자에서 건조된 후 약재상으로 팔려나간다. 그중 소염, 진통, 강장 등 약효가 다양한 카밀레는 세계적으로 이집트산이 가장 유명하다. 소아시아 반도에는 약 3,000종이 넘는 다양한 약초가 전역에 걸쳐 산재한다. 이슬람 세계는 여러 기후대에 걸쳐 있어 그만큼 식생도 다양하기 때문인데 이 다양한 약초를 이용하는 독특한 치료법들이 소아시아 반도 전역에 걸쳐 존재해왔다. 터키 북부의 바르튼 지방에는 2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식물들로 약을 조제해온 한 부인이 있다. 하와 위날 부인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쿠드렛나르로 위장장애와 소화기 계통에 좋은 약을 만든다. 쿠드렛나르는 전통 터키산 약재로서 열매를 채취한 뒤 3개월 정도 보관하면 말랑말랑하게 물러지는데 이것을 그대로 병에 담은 후 보존을 위해 올리브유를 약간 섞으면 치료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약초는 터키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위날 부인이 sayahanen 약초는 다양하다. Bunun ismi kantrondur. Kantron çok güzel yani ta senelerin yılları mesela doğa bitkidir bu. Şimdi bu nefes darlığında kullanılır, mesela migrende kullanılır, iç hastalığında kullanılır. Kudretlerinden ikisini beraber kullandığımız zaman kesinlikle astım oranjlarında kullanılır yani. Bu da uğul otudur. Bu uğul otu kalp hastalıklarında, kalp yetmezliğinde, kalp damar tıkanıklığında kesinlikle bu uğul otu cevap veriyor. Bunu böyle kullanıyoruz. Çay gibi demleyip humur gibi içiyor. Gelelim şuna. Bunun ismi de at kuyruğu oluyor. Romatizma hastalıklarında. Kesinlikle eklem romatizması hepsinde de kesin yani bunda tedavi vardır. Yani tatlı, çay gibi yan etkisi olmayan bir doğa bitkidir bunun ismi de. Bu da şimdi papatya ile adaçayı karışıktır. Şimdi bu adaçayı ile papatya karışımını biz sinüzitte veriyoruz. Tekrar onu başka yöntemlerle doğal bitkileri de veriyoruz. Sinüzit tedavisinde bunu kullanıyoruz. Ihlamur gibi, çay gibi içip tekrar bunu içiyor. Tekrar bu halinde de veriyoruz. Hoş geldiniz. 병원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자연요법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치료를 받는다. 1년에 50여 명 정도의 환자들이 윤월 부인의 집을 찾아오는데 먼 거리에 있는 환자들은 직접 찾아오기도 하지만 증상을 알린 후 우편으로 복용법과 함께 약초를 전해받기도 한다. 위날 부인은 이러한 약초들을 이용해 만성 두통이나 신장병, 열을 동반하는 류마티즘, 위궤양, 천식, 기관지염, 장염 등의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그녀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말린 약초를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만드는 방법. Birden içeceksin. Acıdır yani. Birden tık gitsin. Ama çok iyi gelir sana. 그러나 윤월 부인 역시 의사는 아니다. 그녀의 역할은 조제사일 뿐이다. 환자들은 먼저 병원에서 자신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난 뒤 그녀를 찾아온다.
Tekrar bana gelen bir baş ağrısı hasta geliyor. Hasta diyor ki başım ağrıyor çok şiddetli. Diyorum bir beyin cerrahine git her tetkikini yaptır bana gel. Gidiyor hasta diyor ki mesela bana diyor migren dediler. Bayağı ki sinüzit dediler diyor. Biz ona göre hastalığına ilacını hazırlıyoruz. Nasıl öğrendiniz? Nasıl başladınız? Bütün yani bu kendi hastalığım işte geçtikten sonra doğa bitkileri o Ermeniler içip de kendim iyileştikten sonra bu işlere başladım. Sonra büyük kitaplar aldık. Kitapta mesela yazıyor diyor ki reçete 1 diyor. Bu doğa bitkileri yazan kitaplar var daha var. Onlara göre ben de bitkileri bütün yazın ormandan bahçede toplayıp yetiştiriyoruz. Hiç yan etkisi yoktur. 독학으로 얻은 지식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윤활 부인. 그녀의 조제약이 치료 효과가 좋기로 알려져 있지만 서적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이러한 치료법이 아직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Türkiye'de şifalı bitkilerle tedavi hala geleneksel olarak sürmektedir. Bilimsel manada bir çalışma yoktur. Ancak Avrupa'da çeşitli bilimsel manada bu konuda çalışmalar başlamış ve üniversitelerde çeşitli kürsüler kurulmuştur bu konuda. Geçtiğimiz 3-4 yıl içinde Türkiye'de bu konudaki eksikliğin farkına varıp şifalı bitkilerle ilgili bir kitap yazmaya karar verdim. Ve yaklaşık 2 yıl süren şu gördüğünüz kitabımı kaleme aldım. 윤활 부인은 또한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약초상을 경영하고 있다. 영세하나마 이러한 치료상들의 활동에 의해 법적인 테두리에 들지 못하는 이러한 민간요법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아시아 반도엔 여러 기후대가 있는데 그중에는 기온이 높고 매우 건조한 지역이 많다. 맹독을 가진 뱀이나 정갈이 많아 이런 정갈이나 뱀에 물리는 환자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곳에는 그러한 상처만을 치료하는 민간 의사가 있다. 치료에 사용될 뽕나무 잎을 따고 있는 하즈마지트 일란즈 씨. 그는 독의 종류나 상처의 정도에 따라 그때그때 주변에서 약초를 구한다. 맹독에 감염되어 병원에서조차 사형 선고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그를 찾아와 치료를 받고 완쾌됐다. 그의 식물 처방은 내복약보다는 주로 외용약이다. 일종의 순한 소독제인 페르만 가나트라는 약품으로 상처를 닦은 뒤 해독 작용을 하는 뽕나무 잎으로 부위를 감는다. 3,5 saatte bir değişmesi gerekir. Şayet 3,5 saatte bir değişmezse üzerine yapmış olduğumuz ot kokuşur, o da yarayı tahriş eder, tahrik eder. O zaman yara sulanmaya başlar. Tabii ki 3,5 saatte bir değiştirirsek, işte saatimiz doldu, şey yapıyoruz, açıyoruz. Ben 8 yaşındaydım. Beni yılan sokmuştu. Beni götürmüşler saat 12'de. Hastaneye götürmüşler. Hastaneye yatırmışlar. 3 gün kaldım hastanede. Ondan sonra babamın bir arkadaşı demiş ki götürün 4 yolda bir yılancı hacı var demiş. Oraya götürün. Ben oraya götürmüşler. Orada yılancı hacı okumuş, ilaç yapmış. Beni 2 saat içinde ayıktırmış. Ondan sonra geri eve getirdiler. Ondan bir süre sonra ayaklarım topal kaldı. Aksama yaptı. Tekrar götürdüler. Ondan sonra adam yine okudu. İlaç yaptı. Ondan sonra da getirdiler. İyi oldum. 수많은 환자들이 한체르 부인과 같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하즈 씨는 식물 치료 말고도 또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슬람교가 국교인 터키에서는 호자라 불리우는 마을의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촌장이 있었다. 호자들은 질병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즈 씨 집안은 대대로 마을의 치료사였으며 그 역시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즈 씨는 사람의 이름을 쓴 종이 위에 호추를 담아 앱순이라는 특별한 주문을 외운 후 그 사람에게 복용하게 한다. 호추를 복용하게 되면 평생 독사나 정갈에 물릴 염려가 없는 일종의 예방책이다.
Şifa olsun. Tamam. Bu kadar. 이러한 예방책을 취한 사람의 몸에는 맹독의 정갈을 얹어놓고 기어다니게 해도 정갈은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정신적인 능력으로 동물들과 교감하는 것이다. Adresini yazdım. 전 세계에서 그의 치료를 부탁하는 편지가 온다. 그의 유명세는 그 앞으로 온 주소 없는 편지들만 봐도 쉽게 알 수가 Mersin'de dese 있다. gelir. 그의 이름 자체가 주소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많은 치료법들이 존재하는 이슬람 세계. 그러나 이제 이렇듯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치료법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약학대학에서는 약용식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생약들의 성분과 효능을 분석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부작용을 검증해서 추출물의 안정성과 독성의 균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러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고 따라서 전통 생약의 상품화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점차로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한 자연 생약 제품들. 전통 약재상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도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러한 과학기술과의 연계 아래 제조된 생약 상품들이 화학의약품과 함께 판매되고 Kimyasal 있다. içerikli ilaçlar yapılmaya başlandığından bitkisel içerikli ilaçlar çok azalmıştır. Modern olarak üretilen bitkisel içerikli bir ilaç olarak sadece meyan balını gösterebilirim. Otacının çıkardığı meyan kökünden yapılan öksüre, boğaz ağrısına, nezle, grip gibi hastalıklara iyi gelen bir pastil. 250년 전 의료용 아편 매매를 위해 세워져서 터키 최초의 현대적인 약국이 된 부익 약국. 이곳에서는 오타지사의 생약 제품들이 주된 품목으로 전시 판매되고 있다. 오타지사는 터키에서 약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다. 1954년에 설립되어 창립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터키에 자생하는 약초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고집해왔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약사 출신인 쿠르투제베 일가에 의해서 경영되는 오타지사. 오타지라는 이름 역시 고대의 치료사를 의미한다. And we believe herbs are the real remedies for the health. In Anatolia, there are 3,000 herbal medicinal herbs, and within this region, different type of fruits, vegetables, and herbs has been grown. And we find people to collect these herbs from the nature. 오타지사에서 제조되는 모든 상품들은 약초를 기본 원료로 하고 있다. 의약품 외에도 식품, 화장품, 세안용품 등 약초 추출 성분이 들어간 75종류의 제품들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그중 15가지에 이르는 오타지사의 의약품들은 주로 정제식의 예방의약품으로서 감기나 소화장애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위한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의 주요 원료는 감초, 계피, 박하, 머위를 비롯해서 항균 효과가 있는 세이지, 소염, 방부, 진통작용이 있는 카밀레, 치료 효과가 다양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유용하게 이용되던 양아욱 등이다. 약초를 끓여 농축액을 만든 후 알약의 몸체가 될 고형물질의 원료와 함께 물에 넣어 끓인다. 그 혼합액을 어느 정도 식힌 후 배합기계에서 향료를 넣으며 잘 섞어 결정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대체로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반면에 현대 화학의약품의 특징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병의 증세를 즉각적으로 억제시키는 데 있다.
빠른 약효를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자연 생약을 이용한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In the future, we are planning to produce curing substances from herbs, especially on important illnesses. But it needs big research. All these reasons gives us a feeling that we are doing the right, because herbs are safe, herbs are natural, herbs has the least side effects. 식물을 이용한 획기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터키어로 자쿰이라 불리는 협죽도의 한 종류인 네리움 오리엔달을 이용한 암 치료제가 바로 그것이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식물 추출물은 터키 남부의 해안 도시 마르말리스의 한 의사에 의해서 연구됐다. 1966년 마르말리스 시의 물라 국립병원에 부임한 그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진단 결과 해발 600m 이하의 저지대 주민들 중에는 고지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 환자가 적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다양한 계층의 암 환자 106명을 표본 집단으로 10여 년의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발 600m 이하에서 자생하는 네리움 오리엔달이 그 원인임을 발견했다. 네리움 오리엔달 추출물을 개발한 지아 웨젤 박사가 바로 그이다. Bir cilt kanseri hastanın yüzündeki yaraya Nurium oleander yapraklarını koymuşlardı. Bunun sebebini sordum. Azgın yaraya bu iyi gelir dediler. Azgın yara tabiriyle cilt kanserini kastediyorlardı. Ve bu bana acaba Nurium oleander ile kanser arasında bir ilişki var mı diye bir fikir soktu kafama ve araştırmalarımı bu yöne yönlendirdi. 터키 남부지방에서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서양 협죽의 한 종류인 네리움 오리엔달. 한 잎사귀에서 12mg의 추출물이 나오는 이 식물은 인체의 면역성을 높임으로써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건강한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Bu bir bağışıklık sistemi tedavisi. Bu konuyu bağışıklık sistemine etkili olduğunu ilk defa 73 senesindeki Balkan Tıp Kongresi'nde açıklamıştım. Bugüne kadar bilinen etkinin dışında bir etkiyle kanseri tedavi ediyor ve bu mümkündür ki bir bağışıklık sistemi yoluyladır tabirini ilk defa o kongrede kullanmıştım. Daha sonraki yapılan araştırmalar 1986'da İsviçre'de, Basel'de, Sandoz'da bu kullandığı maddenin dünyadaki bilinen en kuvvetli immünomodülatör madde olduğunu onlar da tespit ettiler ve bildirmişlerdi. 치료의 근본이 인체의 면역 체계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 추출물의 효능은 비단 암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재앙이라고도 하는 에이즈의 치료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규칙적으로 일정량의 네리움 오리엔달 추출액을 조사하거나 복용시켰는데 치료를 시작하고 추출액이 인체에 침투해서 작용을 시작하는 처음 3주간은 증세가 더 심해지기도 했다. Yalnız burada bu bir bağışıklık sistemi tedavisidir dedim. Kemoterapi yapılan hastalarda bağışıklık sisteminde istediğim neticeyi alamadığım için onlarda her zaman netice almamız mümkün olmuyor. Bu da kemoterapi parası olmayan fakir hastalar benim için daha kıymetli oluyor. Çünkü onların büyük bir bölümü iyi oluyor. Her türlü tedaviye başvurmuş, kemoterapiyle bağışıklık sistemini tamamen mahvetmiş olan hastalarda istediğim neticeyi alamıyorum. 그러나 웨젤 박사의 면역 치료제 개발 소식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조언 없이 무분별하게 서양 협죽도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식물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던 유독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고 그는 사이비 의사라는 언론의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웨젤 박사는 국립병원을 사임하고 개인 연구실에서 연구와 치료를 계속했다. 사진은 지난 73년 웨젤 박사의 도움으로 뇌암 치료에 성공한 이즈미르 출신의 할인 부인이다. 또한 웨젤 박사는 생후 2살 반부터 백혈병 치료를 받아오다가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되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소녀를 치료했다. 소녀는 백혈병 치료에 실패해 끝내 사망하긴 했지만 웨젤 박사의 에이즈 치료는 성공해서 한동안 이렇게 kongangan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Hastamız Fatma Koçer'de. O da beyin tümörü ama nüksetmiş tekrar beyindeki tümör. Bu nüksten sonra hasta kötüleşmiş ve tedavisini yapan üniversite kliniğe yapacak bir şey yok. Kortizon verin, rahat ölsün demişler. Ve hasta da artık son deme gelmiş. Bir haftalık ömürlü kaldığı dendiği dönemde evine götürülürken bir de bana göstermek için getirdiler. İşte şu andaki halini kendiniz de göreceksiniz orada. Bende de burada resmi var çekmiş olduğum. Bu 1,5 sene sürdü bunun tedavisi. Beyin... 마르말리스 교회에 사는 코체르 부인. 그녀는 1년 6개월의 네리움 오리엔달 면역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Başım ağrıdı. Ondan sonra karanlık gibi böyle şeyli oldum. Düşer gibi oldum. Evet. Ondan neyse hasta Götürdüler sizi. Götürdüler ama ben görmedim. Hiçbir şey görmedim. Hatırlamıyorsunuz o zaman. Hatırlamayın. 뇌종양으로 의식불명 상태까지 갔었던 코체르 부인. 병원에선 2개월짜리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식구들은 서둘러 아들의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네리움 오리엔달은 화학요법을 거의 받지 않았던 코체르 부인에게 성공적으로 면역 효과를 나타냈고 그녀는 현재 정상인이 되었다. 그 후로도 많은 생명을 구한 네리움 오리엔달 치료제는 유럽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고 미국에서 특허를 받아 현재는 미국의 한 제약회사와의 연계 아래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준비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토대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인류 문명. 의학 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1956년에 설립된 이집트 국립연구센터. 이곳은 이집트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그 연구 결과를 산업화시켜 국가 자본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곳의 의학연구팀은 이집트산 식물들의 의학적 효능을 연구해서 이를 원료로 하는 정제된 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물 추출물을 분석해서 인체에 작용하는 활성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미 건선과 신장병 그리고 치과 질환의 효과가 입증된 생약 제품들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는 곧 상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One of our main targets in our lab is to the evaluation of the medicinal plants present in Egypt for reaching a safe and excellent combination of one or two or more of these plants using in the treatment of one of the diseases available here in Egypt. The most important of our work is a combination of some medicinal plants used as teas. This mixture has been tried from the experimental point of view to be evaluated as a mixture used in diabetic patients. And the second part, which we have investigated in our lab, a mixture of medicinal plants also used in the treatment of viral hepatitis in humans. The main rule and the main part of our investigations for these plants is to evaluate how far it is biologically active, how far it's toxic, how far it's safe,
the effect of repeated administration, and for sure the preliminary studies preparing these plants to be applied in the preclinical evaluation of the drug trials. 약초를 이용한 자연 치료법은 역사적 과거 그리고 자연적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배경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터키와 이집트, 다양한 자연 경관과 기후 조건,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배경 아래 탄생했던 이슬람 전통의학. 그러나 그 유산은 대부분 현대의학의 모태로 이루어졌고 과학 만능주의의 테두리 바깥에 놓여진 전통의 약초학은 현재 가까스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대마다 문명이 교차돼 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이곳 이슬람 세계. 다양성과 복합성을 얻은 대신 이들 전통 약초학은 이론은 희석되고 영세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 행위만이 남아 오랜 역사의 전통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 많지 않은 치료사들에 의해 이어져 온 약초 치료 요법들. 그러나 약초를 이용한 이러한 치료법들을 과학 이전의 민간요법으로 치부하기에는 현대의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많은 해법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제서야 개발도상국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이슬람 국가들. 이들은 이제 현대 기술의 도움을 얻어 잠시 버려두었던 전통의학의 신비로움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이들의 종교에서 말하듯이 태초에 인류를 창조한 신이 있어서 이 세계의 만물과 인간이 공생하도록 창조됐다면 한 포기의 이름 없는 풀들에게도 그 존재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한 자연의 신비. 물질 문명이 주도하는 현대 사회가 그 창조주의 의지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잠옷 의심스러운 지금. 인류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신비를 풀어내는 데 있을 것이다.